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제는요, 본 주제는 이제 노무현의 꿈입니다. 이 노무현의 꿈을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 근본이 뭔가. 자, 여기에 이제 좋은 한번 재미난 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죠. 얼마 전에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는데요. 이 손흥민 같은 경우에 실력도 실력이지만요. 실제로 영국 그리고 유럽 전 세계적으로 이 실력과 함께 겸비한 그 인성입니다. 품격 자체가 이제 상당히 남다르죠. 근데 처음에는 저것이 동양인으로서 이 동양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미덕인가. 자, 이렇게 그 영국 그 언론에서 보다가요. 이제 손흥민 올해 10년 차죠. 10년 차에 이제 접어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관된 그 손흥민의 그 이타성에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표현을 하죠. 자, 그 선수로서 베스트고 사람으로서 이제 베스트다. 손흥민 이제 많은 감독 겹쳤는데요. 내노라는 명작 많이 거쳤죠. 이 대표적으로 이 무리뉴 감독은요. 이 손흥민한테 그 사실 흠뻑 빠졌습니다. 그 인터뷰 때마다 최고의 선수다. 그리고 최고의 사람이다. 이런 극찬을 여러 차례 했죠. 또 콘테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요 새로 이제 이번에 부임한 그 토트넘의 그 엔지 감독은요. 이 호주 출신입니다. 이 엔지 감독은 이 처음에 이제 이 저 축구를 좀 알고 보는 사람들 또 손흥민 팬들은 그 이 엔지 감독에 대한 폭풍 감독을 하고 있죠. 이 양반이야말로 뭐 전술이면 전술, 뭐 감독으로서의 자질이면 자질. 근데 이분이야말로 진짜 인터뷰 곳곳에요. 이 인문학적 이 소양이 상당히 깊은 분이다. 이런 걸 이제 매 경기 후 인터뷰 때마다 이제 그 발견을 하고요. 이 그거에 관련해서 그 참 생긴 거는 오락부락하게 생겼죠, 이분이. 실제로는 굉장히 섬세하고 또 실력도 이분은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우선 그 선수 영입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인성이랍니다. 자, 이 친구가 와서 제대로, 왜냐면 축구는 단체 경기잖아요. 뭐 좀 튀고 뭐 융합하지 못하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전체 경기력에 영향을 주겠죠. 이게 굉장히 특이하고도 이 좀 대단한 감독이다. 이런 분, 그런 분이죠. 이분 역시 손흥민을 뭐 예전부터 지도해 본 적은 없지만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손흥민의 축구 스타일 그리고 손흥민의 인성, 손흥민의 리더십 관련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알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따라서 부임하자마자 손흥민을 이제 저기로 그 주장으로 이제 앉혔죠. 지금 대성공을 거두고 있죠. 92년생이니까요. 이제 한 2달, 3달 뒤면은 손흥민이 이제 32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살이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뭐 한 90% 이상 선수들이 에이징 커브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벌써 아직 10경기 남았습니다. 이 14골에 이제 8도움. 사실 동료들이 날려먹은 것까지 생각을 하면요. 지금 한 12, 13, 15도움까지도 이제 가능할 정도죠. 득점 랭킹 현재 4위에 이제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 전 파장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강인이 이제 손흥민한테 엉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그 이해해주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요. 이강인이 어릴 때부터 스페인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정서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서양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참 천만의 말씀이죠. 이 유럽은요, 특히 축구계 그리고 팀 클럽에서는요, 이 선후배 이
규율이 명백합니다. 그리고요, 그 규율을 깨거나 앵기거나 이러면요, 그 징계가 상당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대 이번 사태 이후에도 이강인에 대한 징계가 전혀 없었죠. 그 유로클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따라서 그런 쉴드는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쉴드를 치는 이강인 팬클럽을 강인맘이라고 합니다. 이 강인맘. 이 강인맘들이 이제 오히려 이 손흥민을 까면서 이강인의 그 하극상을요, 이 옹호하는 이런 그 활동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이 강인맘들이 이 유튜브부터 시작을 해서 포털에 댓글 다는 걸 보고 저는 개딸들을 느꼈습니다. 이 개딸들하고 하는 형태가 굉장히 그 비슷해요. 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개딸은 이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해서요, 그 이재명이 그 대선 이 경선 시에 이제 만들어진 일종의 팬클럽이죠. 손가락 혁명군은 뭐냐면요, 이 포털 댓글이 이제 상당한 그 분위기에 또 이미지 조성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댓글로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거예요. 지지세를 모으고. 그래서 이제 손가락 혁명군인데, 지금 이제 통칭해서 개딸이라고, 이 뜻이 아주 좋죠. 그렇지만 비하되는 표현으로 이제 이 개딸이라고 하는, 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 개딸들의 이 댓글들을 보면요, 어때요? 딱 그 참 그 보면요, 반인륜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SNS에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능멸하는 그 SNS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죠. 이 원천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 그리고 측근들은요, 이 반노무현 이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정동영 어떤 배반의 원조하면 정동영이죠. 그 노무현 대통령을 뒤통수 친 정동영에 의해서 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상당한 그 반대적 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개딸들이 잘 알고 있죠. 이 개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측근들은 이해를 해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성남에서 키우고 제야에 입성시킨 그 측근들은 그 사실은 그 운동진영의 비주류 이 성균관대 출신들 그 PD 계열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들이 이제 전체적인 그 소위 말하는 반회사를 주장하는 이 NL 진영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있었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이끌어낸 것도 이 반회세를 좀 중심으로 한 그 NL 진영이었죠. 따라서 향후에 정치권 진입도 많이 있었고요. 반대적으로 이제 이 성균관대 중심 그리고 연세대 일부의 이 PD 그룹들이요, 정치권 진출도 거의 없었고, 거기에 대한 반감일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은 이 반문재인, 반노무현의 그 어떤 중심에 이렇게 서 있었고, 지금도 똑같고요. 근데 개딸들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개딸 마음은 좀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개딸들 마음하고 이재명하고 좀 틀리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재명 마음하고 이 개딸 마음은 같습니다. 네. 이찍 발언 요번에 보셨죠? 그 이찍 발언 보면 그 개딸들이 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추종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똥파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그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은 투표를 하지 않은 국민들을 향해서 이찍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당히 이제 비하적인 표현이죠. 이번에 이재명 대표 똑같이 썼죠. 이 찍들은 국민이 아니다. 이 개딸 마음하고 이재명 마음은 거의 등치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댓글이 아까 제가 반인륜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극단적이죠. 저는 이 개딸들의 행태는 형태로 나타나는 걸 볼 때는 극우 중에 극우다. 그 김종민 의원 논산 이 사무실에 이 트럭에 현수막 걸치고 가서 이 김종민 의원 공격하는 것을 보면요, 이게 같은 김종민 의원이 뭐 이재명 대표한테 욕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쌍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 문제 그리고 당 운영에 관련된 문제 관련해서 이의 제기하고 이 비판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지지자들이 가서 하는 행태는 이거는 국짐의 이 구구들이 하는 거 이 선을 넘었다. 그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손흥민을 억지로 까는 이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이 포털부터 시작을 해서 SNS 해서 이제 손흥민 뭐 실력이 과장됐다부터 시작해서 위선의 행동이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깠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통칭해서 손억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요, 이번에 들통난 게 이 강인맘들이 손억가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반면에 이 손흥민 팬들은요, 이강인이 그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하고 이 상당히 좋아하고 박수 쳤죠. 이 손흥민 팬들은 대부분 이강인 팬이었어요. 응원도 많이 했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강인 팬들은 손흥민을 지지하지 않아요. 이 손흥민 억가하는 그 문장, 이 댓글의 내용들 쫙 다 이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딱 들통이 난 거예요. 손억가들이 강인맘들이었다, 이런 거였죠. 제가 왜 이 손흥민 이강인을 들고 나왔냐면요, 이 개딸들이 이 강인맘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 실드 치는 기법부터 시작해서요, 억지로 까는 거. 제가 한 가지 기가 막힌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들은 제 후배 2명이 있는데 그중 그 여자 후배, 이 후배는 거의 비례대표 받을 정도 아깝게 이제 못 받았죠. 요번 저 22대 총선에서요. 여자입니다. 여자 후배인데 이 후배가 제 남자 후배한테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건 뭐 10년 만에 전화 와서, 야 아무개야, 너 그 왜 저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올렸냐? 너 내가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줄게. 자, 윤석열이하고 문재인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지금. 이거 완전히 비상식적이죠. 근데 그런 댓글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명색이 비례 18번, 19번인가요? 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요. 이런 친구가 느닷없이 개딸들이 하는 이 논리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나무라더랍니다. 이게 정말 무섭구나. 이것을 계속 주지를 시키고요. 이 순수하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지지자들도요,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듯이 이 동화되어 가는 겁니다. 동화되어 가는 거죠. 지금 이 조국 혁신당이요, 이 조국 혁신당 관련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걷어찬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가 창당하지 않고 비례연합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이재명 때문이잖아요. 자,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자, 조국 혁신당이 지금 태풍을 일으켜서 더불어 비례 이 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이 이제 분명하죠.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의석 몇 개 날라가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 같은 사람 한번 예를 들까요? 저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뭐냐면 저는 요번에 절대 민주당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투표 자체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자, 조국혁신당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투표장에 나갑니다. 자, 이분들 누구 찍겠어요? 미워도 민주당 찍습니다. 제가 미워도 이재명을 찍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손흥민 팬들의 마음과 이강인 팬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태풍을 일으키면서 민주당 지역구 의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워할까요? 지금 각종 댓글 그리고 SNS에서 이 개딸들 조직적으로 조국혁신당 까대고 있죠. 엇가고 있죠. 자,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 이재명이든 개딸들이든 절대 변하지 않죠. 이 조국혁신당을 경쟁당으로 볼 것입니다. 경쟁당으로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적으로 규정할 겁니다. 적으로 규정하고 이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나중에 한번 제 말이 안 맞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 손흥민, 이강인 그리고 개딸과 강인맘 이렇게 재미난 주제로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이 주제목은 노무현의 꿈 대동세상이죠. 이 대동세상을 이루어내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 정당 범민주 진영이죠. 범민주 진영 중에 하나인 그 민주당이죠. 민주당 내에서도 자, 이러한 차이들이 있다. 자, 이러한 차이들을 극복을 해야 되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저는 희망을 본 것이 조국혁신당입니다. 이 조국 대표 연설하는 거 요즘 많이 보죠. 자체가 때가 묻지 않았어요. 깨끗하다는 느낌.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즉 산술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정치할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입 인사들 역시도 기존 정치인들과 달리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겉멋 부리지 않고 정치할 분들이다. 자, 이런 분들이 향후 총선 이후에 전국을 주도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개조하고 견인하고 이 노무현의 꿈 대동세상을 이루려면요, 일단 소위 말하는 범민주 진영의 이 대동 단결이 필요하고요. 여기 자체적으로 대동세상도 만들지 못하면서 더 큰 꿈을 어떻게 꾸겠습니까? 총선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